이번에 권익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그 파우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바로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조사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냈는데 오늘 이제 바로 이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어제. 어제 예, 했습니까? 예. 바로 그날 오후에 또 종결 네네. 처리를. 그 종결 처리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제 그 종결 처리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결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봐주기가 아니라 이 음. 사건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네네. 백을 받거나 뭘 차를 받거나 아파트를 받거나 처벌 규정이 없어요. 하여간 그게 음. 어떤 뭐 뇌물과 대가성과 연결되지 않는 한. 네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음.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내 남편의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내 배우자가 백을 받았다는 거를 남편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는 거 그 두 개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권익위 발표를 보면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거 맞아요. 음. 검찰로 갔었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둘째 뭐냐면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랑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종결 결정을 하였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직무 관련성은 여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찾아봐야 되니까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살펴봤다는 거고 음.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검토를 해봤던 얘기죠. 다 했어요. 근데 무슨 참여연대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조사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음. 이거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정문을. 그러니까 참여연대랑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어쨌거나 그냥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종결을 시켜버렸으니 방금 얘기해 주셨던 대통령 어떤 기록물의 여부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냥 종결시켰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쟤네들 네. 얘기는. 근데 처벌 네. 규정이 없고 그러면 이제 직무 관련성 있나 봤고 그다음에 이거를 반환해야 되니까 대통령 기록물인지에서도 대해서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봤는데 이 사건은 그냥 더 이상의 증거가 없고 언론에 보도된 정도 이외의 증거밖에 없고 또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종결 사유에 해당이 돼요. 음. 그다음에 이 직무 관련성 관련해 가지고는 네. 이 최재형 목사하고 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대표라는 분이 네네. 처음에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뭐 친해지기 위해서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인사치레로. 신속관계에서 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주변에서 뭐라 그랬나 봐요. 직무 관련성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선지 특히 그 백을 직접 주지 않은 이명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처벌을 받을 여지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직무 관련성 뭐 부정한 청탁 막 이렇게 막 되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던데 네네. 왜 직무 관련성이 안 되냐면은 네. 최재형 목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만난 게 두 번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2022년 6월 20일이랑 9월 13일 날. 6월 20일, 9월 13일. 네, 근데 뭐 1월 달부터 연락은 했다 그래요. 그때부터 한 18개월 정도 연락을 했다 그러는데 만난 건 하여간 이때인데 네. 6월 20일 날 샤넬 화장품을 주고 그다음에 9월 13일 날 명품백 디올백을 줬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6월 20일 날 백을 주고 아버지 친구니 뭐 가서 만난 거잖아요. 가서 통일 문제가 어땠고 아버지 고향이 어땠고 양평이 어땠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나와요. 네네. 다 하고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안녕히 가세요. 뭐 선물 받았어요. 샤넬 화장품 받고 나와서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김창준 씨 있잖아요. 그 미국 의원. 하원 의원. 그 네.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일부러 뭔가 증거를 남기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걸로 카톡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대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게 직무와 관련하여서 받아야 되는데 네네. 이미 줄 때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다 주고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이거 직무 관련성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면은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소급해서 봐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되게 건성건성했어요. 평소에 대답하는 것도. 네네. 그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냐면은 7월 달에 뭐 통일 TV 제재 이 얘기를 해요. 재계 관련해 가지고는. 근데 통일 TV 재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선물을 준 때랑 너무 시간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음. 이것과 연결해서 또 직무 관련성을 얘기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네네. 있다라는 그러고 거. 나서 네. 9월 13일 날 봐가지고는 이제 그 파우치백을 주니까 이런 거 왜 자꾸 가져오세요 이러면서 뭐 어쨌거나 뭐 받았다 그러는데 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10월 달에 이제 또 음. 이제 이 사람들이 직무 관련성에다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음. 이 김창준 의원이 나중에 현충원 묘지에 안장되기를 원했다는 그랬었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물어봐요. 음. 여사한테. 그랬더니 여사가 이거를 직접 이게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10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백 건네주고 네네. 한 달 달에 여사가 그거를 그 밑에 직원이 있어요. 비서관, 조행정관이라고 비서관 아니고 행정관인데 음. 이분한테 그 민원 사항을 잘 들어보고 안내해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조 비서관은 조 행정관은 진짜 뭔가 자기가 이렇게 뭐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정도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현충원에 안장되고 싶을 때는 가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자리가 없고요. 이런 정도 얘기만 하거든요. 그것도 조 행정관이 뭐 보훈처 직원을 연결해줬다 그러는데 보훈처 직원도 그런 내용 정도밖에 상담을 안 하고 실제로 뭐 안장을 하기로 했다 뭐 약속을 얻거나 안장을 했다 그런 것도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그 왜 유모라고 하는 그 비서관이랑 조 행정관 두 사람이 보훈처랑 뭐 이렇게 연결시켜 줘가지고 뭐 일정 같은 걸 조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뭐 단순히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알 수 있을 법한 그 정도 얘기 차원만 끝났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안장과 관련해서는 그 어. 정도 절차만 했고 제가 조금 전에 TV를 보다가 왔는데 어느 민주당 네. 패널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런 뭐 조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여사의 일정도 잡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요. 예. 일정도 잡고 이럴 때는 이거는 세금을 가지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말이 안 돼도 이게 김혜경 여사 법카 쓴 거 가지고 그 조명현 씨하고 그 배 씨 사적으로 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여사는 제2 부속실은 지금 없어요. 네네. 하지만 부속실에 직원 서너 명 정도가 여사 수행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여사가 손님이 왔을 때 일정을 잡고 이런 거를 본인이 직접 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밑에 이렇게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걸 보고 내가 정말 웃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쭉 얘기해 주신 거 정리해 보니까 김건희 여사랑 최재형 목사 두 사람이 두 번 정도 직접 만남을 가졌는데 네. 한 번 만났을 때 뭐 샤넬이 이제 화장품이 오고 갔다라는 거, 두 번째 같은 만났을 때는 이제 디올 파우치가 갔다는 거. 근데 그 이후에 처음에는 최재형 목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대가성이 없었다, 청탁의 목적이 없다라고 직무 했다가 관련성 없다 그래서 나중에 말 살짝 말을 바꿨어. 바꾼 거죠. 근데 말을 바꿨는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은 말을 바꿔서 그게 뭐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점을 지금 직무 지적을 관련성이 해주신 있다고 거죠. 볼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직무 관련성이 없다. 예, 전 직무 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어. 자기네들이 다 하면서 녹취도 했다 그러잖아요. 네네. 녹취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뭐 좀 해주세요 부탁하고 오케이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사실만 가지고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법리적으로 보셨을 예, 근데 때. 이게 근데 왜 검찰에서 지금 빨리 여사를 소환을 못 하냐면은 음. 그 민주당에서는 주가 조작하고 이거 해가지고 빨리 소환을 하라 그러는데 네네.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처벌 규정이 없으면은 참고인으로 처음에 부르는데 불러가지고 그다음에 무혐의를 해요. 아니 소환이라는 거는 뭔가 수사로 연결이 되고 처벌이 가능할 때 부르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아예 소환의 여지도 없는 거고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도 결국 선물을 준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나와 있는 것들로 볼 때 뭔가 직무 관련성을 연결할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검찰도 이제까지 못 부른 거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이게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하기에는 그 권오수 집행유예 받은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공모를 했고 우리가 수익을 배분했다 이 자백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안 불어서 문재인 때도 한 번 서면 조사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 소환이 지금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미 법리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떠난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소환 조사를 한다라는 게 뭐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 처분하거나 어떤 처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아닌 거죠.
네,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 거죠. 어. 이것처럼 뭐 처벌 규정이 아예 없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부르기 전에 사전 조사가 다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사 불러가지고 직무 관련성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음. 선물을 준 사람 입에서 사실관계가 정리가 돼야 돼가지고 여기서 이거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뭐 물어볼 그런 정지 작업이 일종의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로만 보면 지금 네네. 수사가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최재형 목사 또한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 그 여부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도 입증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권익위가 종결을 한 것이고, 그러면 일단 지금 또 질문이 드는 게 권익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불기소 처분이 됐거나 왜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마 제가 그 명품백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해 말이었고 올해 1월에 고발장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형사 2부인가 그런데 네네. 예, 알고 있는데 근데 총선 있었고 뭐 최상병 특검이 있었고 검찰 인사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반인 같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네. 이 문제를 일반인 같으면은 그냥 빨리 심하게 하고 치울 수가 있었는데 심하게 끝내다는 뜻이죠. 네.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번은 포토라인 앞에 서야 된다 막 이런 여론이 많으니까 검찰에서도 이걸 법리적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면은 한 번 국민 앞에 서가지고는 검찰도 이걸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뭔가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좀 뭐 법리적으로 반드시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소환 조사에 임하는 식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그리고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완벽하게 종결하는 게 맞다라는 또 일부의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 문제는 이제 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으로 떠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여사의 소환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환을 한번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끝날 김건희 거다.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결이 됐을 때 200명인데 네네. 108명이잖아요. 네네. 이 8명을 사실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론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너무 민감한 부분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는 용서 간의 고민이 많대요. 용산과 서초.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변호사님이 아까 얘기해 주시기에는 그 소환 조사 자체가 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읽히긴 법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이게 또 정치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문제가 완벽하게 뭔가 또 종결이 안 되면 특검에 대한 또 빌미를 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또 문제가 엮여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정치적으로 복잡한. 저야단들 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싸리 지금 일부에서는 또 보수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냥 당당하게 이거 어차피 처벌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할 거냐. 불기소 나올 건 뻔하니까 소환조사 뭐 여사로서는 최초라고 해도 소환조사 좀 받아가지고 그냥 불기소 처분해버리는 게 민주당의 특검을 막을 수 있는 뭐 방안인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기는 네,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정리가 되지는 않아 가지고 어떻게 것 될지가 같아요. 좀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JTBC가 단독 보도로 소환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됐다가 바로 또 다음 날 검찰이 또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느 네. 법조 기자가 자기 빨대라 그러잖아요. 해가지고 검찰 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딱 했는데 그 상부에서 아직 결정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약간 이게 좀 그러니까 소환 조사 여부를 놓고서도 계속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자체에 대한 어떤 불신도 보수 지역 내에서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네. 총장이 저번에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뭐 성역이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성역이 없다는 거는 뭐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취지로 일단 들려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음. 그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건데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원석 총장에 대한 그 불만은 뭐냐면은 네네. 한동훈 지검장이래 위원장이랑 같은 네. 기수일 거예요. 네네. 근데 두 분이 라이벌이었대요. 오. 네, 라이벌이었고 시험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빨리 붙었기 때문에 나이는 이원석 그 총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수사가 정말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석대로 가는 스타일이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천재형 이렇게 사이드로 탁 쳐가지고는 딱 핵심을 공략하는 그런 어떤 형. 느낌인지 알겠네요. 네, 그런 네. 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어.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수사를 잘하는 검찰 내에서 후배들의 신망을 받는 그런 라이벌이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총장이 될 때 되게 많은 기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쌓여 있는 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 울산 함영 있죠. 네네.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그 타이스타 네. 취업한 거 관련한 타이스타 있죠. 그다음에 문다혜 그 투기 의혹은 사실 지난 정권에서 곽상도 의원이 제기를 한 거였어요. 그다음에 또 김정숙 여사 옷하고 저 타지마할은 네네. 2022년부터 계속 나오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나 결론이 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연필만 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연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즘.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차장급 인사를 가지고는 무슨 여사 방탄용 그렇게 야당에서는 공격을 하는데 네네. 그냥 공격을 하기 위해 말을 만드는 사람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지금 이번에 중앙지검장 오신 분이 원래 전주지검장에서 이스타 그렇죠. 수사 관련하던 네.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김혜경 여사 수사와 관련해 김혜경 씨 수사 관련해 가지고 진전이 없잖아요. 조만간 뭐가 하나 기소될 것 같다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건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기자한테 듣긴 했어요. 근데 해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변화의 바람을 주고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차원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만간 기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김혜경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기소한다 네, 말씀이세요? 김혜경 씨 그 법인카드 중에 법인카드? 하나가 예, 제가 제2일보 모 기자한테 들었어요. 기소할 것 같다고 그냥 그것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도할 정도는 아닌. 아직까지 그 뭐 한 2천만 원 가까이 사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게 기소가 안 됐죠, 아직. 안 됐어요. 지금 네. 10만 원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명현 씨가 너무 안 됐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분은 어떤 자기 인생을 걸고 정말 제보를 하고 터트린 거거든요. 그럼요. 예. 터트렸는데 이후에 수사도 재개되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장해찬 씨도 또 뭐 이렇게 안 좋게 결국 상황이 됐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운이 넘쳤을 텐데 지금 총선 이후에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그렇죠. 저는 조명현 씨가 되게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어깨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지금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방송 나오셔도 되게 좀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이프분께서도 이분이 그렇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 검찰에서 수원지검에서 지금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진행되는 게 너무 답답하다 그랬대요. 누구 보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한참 있다가 한 번 불러가지고 이거 어땠어요 물어보고 한참 있다가 한 번 불러서 또 물어보고 뭔가 이렇게 수사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봐서 저는 이번에 검찰 인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이따가 또 저희가 한번 추가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 또 바뀌고 난 뒤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또 본격적인 수사에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 또 그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또 마지막에 한번 또 확인을 좀 해가지고 추가는 하긴 했습니다. 네.